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업체들이 절대 공개되길 바라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고요? 집에 있는 몇 가지 재료만으로도 흰머리 진행을 늦추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검게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비싼 염색 제품과 고가의 모발 상품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정보는 업계에서 숨기고 싶어하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변화를 직접 봤어요. 75세인데도 머리숱이 풍성하고 윤기가 흐르는 할머니, 65세에 흰머리로 고민하시다가 석 달 만에 검은 머리가 다시 올라온 할아버지까지요. 그분들이 특별한 약을 드셨을까요? 비싼 시술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생강 한 뿌리와 몇 가지 생활 습관, 그게 전부였어요.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염색약 시장, 탈모 샴푸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계속 흰머리로 고민하고 계속 제품을 사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모두가 집에서 몇천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흰머리는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흰머리가 자연스러운 노화라면 왜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도 여전히 머리가 검고 숱이 많고 윤기 나는 분들이 계실까요? 반면 어떤 분들은 40대만 넘어도 머리가 하얗게 새고 한 움큼씩 빠지기도 하죠. 그건 유전자 때문도 운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매일 자신의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렸어요. 오늘만큼은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피가 스스로 힘을 되찾는 과정, 생활 속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강력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 보실 때마다 상상해 보세요. 관자놀이에 하얗게 자리 잡았던 그 머리카락 사이로 어느 날 새까만 머리카락 한 가닥이 올라오는 모습을요. 더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서 염색약 냄새 맡으며 시간 보낼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가득한 머리카락 보고 한숨 쉬는 일도 없어지죠. 특히 염색약 속 화학 성분 때문에 두피가 따갑고 가려우면 혹시 몸에 안 좋은 건 아닐까 불안해하는 그 마음도 사라져요. 매일 밤 단 몇 분이면 신선한 생강 한 톨과 구하기 쉬운 오일 하나로 두피 깊숙이 잠들어 있던 모발 세포들을 깨울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빠져서 절망하시던 분도 계셨고,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단 몇 개월 만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딱 3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매일 실천하니까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색이 돌아왔고 뿌리가 튼튼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두피가 스스로 회복하는 원리가 뭔지, 생활 속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지까지요. 요즘 흰머리나 탈모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움직였던 사연이 있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정순 72세 어르신이 두피 가려움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고 흰머리가 갑자기 늘어 속상해 하시던 모습이었죠.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정 많고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60세부터 머리가 많이 휘어졌는데 특히 양쪽 관자놀이 부분이 심했죠. 생활 패턴을 살펴보니 식사나 수면은 불규칙했고 머리카락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더 걱정시킨 건 머리가 무거운 느낌, 잦은 불면, 그리고 햇볕에 나가면 두피가 보일 정도로 머리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선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생강을 따뜻하게 덮여 두피에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 자기 전 따뜻한 생강물로 조용히 족욕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했죠. 단 10일 후 할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믿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부터 관자놀이에 잔머리가 올라오는데 전처럼 하얗지가 않아요. 거무스름한 게 보여서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수면 상태에 대해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생강물로 족욕을 시작한 날부터 밤에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계가 이완되었으며
당연히 머리카락도 속부터 다시 영양을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사람을 얼마나 다시 살리는지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는 일상 속에서 흰머리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짚어볼게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머리카락은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는 매우 복잡한 영양 시스템의 결과물이에요. 모든 머리카락은 두피 속 아주 작은 모낭에서 자라나죠. 머리카락이 건강하고 검게 자라려면 그 모낭은 혈액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해요. 영양이 풍부하고 산소가 풍부하며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혈액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50세 이후 두피로 가는 혈류량은 평균 약 30% 감소한대요. 즉, 모낭이 굶주리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마치 물을 주지 않는 나무가 시드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두피로 가는 순환이 자연히 떨어져요. 한국생명과학연구보고서에서도 60대 이후 두피 혈류량이 평균 30% 감소한다고 밝혔죠. 박영근 69세님 같은 경우는 두피가 늘 차갑고 모발이 쉽게 빠졌어요. 손으로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저녁마다 따뜻한 생강 마사지로 온도를 올려주니 변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두피를 만져보세요. 차갑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혈류가 약해진 신호일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뜨겁게 데우면 두피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가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두피 혈관을 수축시켜 멜라닌 활동을 둔화시켜요. 국내 신경생리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두피 온도를 평균 1도 이상 낮추는 것으로 보고됐어요.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이지은 32세 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이른 나이에 흰머리가 생겼죠. 아직 30인데 말이에요. 결산 시즌마다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고 두피는 화끈거리며 불편했대요. 잠들기 전 5분 호흡 정리와 가벼운 목 주변 이완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 마음이 무거워 잠 못 드는 날 많으신가요? 그리고 수면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멜라닌 세포는 밤 시간에 재생 작업을 해요. 한국수면학회 자료를 보면 깊은 수면이 부족한 사람의 모발 탄성도가 20% 저하된다고 하죠. 최명수 71세님은 늦게 자는 습관 때문에 두피 열감과 흰머리 증가를 겪었어요. 밤 11시,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11시 이전 취침, 생강 족욕으로 체온을 안정시켜 보세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쯤 잠드시나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간 기능이에요. 간이 깨끗해야 혈액이 깨끗해지고 그 혈액이 머리카락을 만들어요. 동양의학 연구 자료에서 간 기능 저하 시 모발 색소 활동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확인됐어요. 서재호 74세님은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가 건조해지며 색이 빠르게 바랬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녹색 채소, 현미 섭취를 꾸준히 유지해 보세요. 식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의학에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신장은 뼈를 주관하고 그 정화는 머리카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신장의 정수가 머리카락을 통해 드러난다는 뜻이죠. 신장이 건강하면 뼈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검고 윤기하며 튼튼해요. 반대로 신장이 쇠약해지면 머리카락은 빨리 휘어지고 건조하며 쉽게 부러지기 시작하죠. 김현수 70세님은 신장 기력이 떨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졌어요. 손으로 살짝만 잡아당겨도 뚝뚝 끊어지더라고요. 검은 깨, 검은 콩을 꾸준히 보충하니 변화가 생겼죠. 검은 콩이나 검은 깨 자주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영양소 결핍이에요. 아연, 비타민 B군, 철분이 부족하면 흰머리가 빨리 늘 수 있어요. 국내 노년층 영양 분석에서 이 세 가지 영양소가 평균 필요량보다 낮았어요. 한도희 68세님은 모발 속 빈약함 때문에 손에 힘이 없다고 느끼셨죠. 머리카락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온몸에 기운이 없으셨어요. 잡곡밥, 견과류, 해조류를 식단에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식단에 빠지는 영양소는 없으신가요? 이제 흰머리의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그 생강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상세하게 한 단계씩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게 안내해 드릴 테니 오늘 밤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생강 모발 회복팩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그 뒤에는 아주 체계적인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두피를 깨우는 힘을 가진 재료, 바로 생강을 준비해야 해요.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향이 진한 묵은 생강을 고르세요. 생강은 묵을수록 정유 성분이 강하고 활성 물질이 많아요. 젊은 생강보다 훨씬 효과가 좋죠. 껍질을 깨끗이 벗기고 잘 씻은 다음 곱게 찔러서 정유 성분이 빠져나오게 해요. 다음으로 냉합차 코코넛 오일 2-3방울을 준비하세요. 꼭 냉합차기여야 해요. 왜냐고요? 이 오일만이 라우르산과 비타민 E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성분은 여러분의 모낭을 위한 보호막이자 깊은 영양 공급원이며 항산화 작용과 함께 모발 끊어짐을 막아줘요. 찌른 생강과 코코넛 오일을 1:1 비율로 잘 섞어주세요. 만약 좀 더 편안한 향을 원하신다면 자몽이나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추가해도 좋지만 이건 부가적인 부분이며 필수는 아니에요. 핵심은 여전히 생강과 코코넛 오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섞은 후 바로 바르지 마세요. 이 혼합물을 중탕으로 부드럽게 데워서 약 45도 정도로 만들어요.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지 않을 정도지만 두피의 모공을 열어주기에는 충분히 따뜻한 온도예요. 이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차가우면 효과가 없고 너무 뜨거우면 두피가 자극받거든요. 혼합물이 준비되면 두피 전체에 골고루 발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데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사용해야 해요. 10분에서 1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사지는 혼합물이 깊숙이 스며들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 아래 모세혈관을 활성화시켜 모낭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이마에서 목덜미 쪽으로 정수리에서 양옆으로 퍼져나가듯이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해주세요. 힘을 주실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런 다음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주세요. 마치 시골 할머니들이 머리를 감은 후 두르던 것처럼요. 약 30분간 그대로 둬요. 그동안 명상을 하거나 깊게 숨을 쉬거나 혹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계셔도 좋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시간이 바로 머리카락이 쉬고 두피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텔레비전 보셔도 되고 가만히 앉아 계셔도 돼요. 30분 후 따뜻한 물로 깨끗이 헹궈내요. 만약 머리카락이 쉽게 기름지는 타입이라면 마지막 헹군물에 사과 식초를 약간 희석해서 사용하면 좋아요. 두피를 깨끗하게 하면서 pH 균형도 맞춰주거든요. 이 방법을 일주일에 3번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 하는 것이 좋아요. 왜 저녁이냐고요? 밤은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니까요. 제때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머리카락이 진정으로 되살아나려면 외부 관리는 전쟁의 절반에 불과해요. 나머지 절반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꿀차 한 잔을 드세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생강 몇 조각을 살짝 끓인 물에 순수 꿀 한 숟가락을 타면 돼요. 이건 단지 속을 따뜻하게 하는 음료가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갓 자라나길 기다리는 머리카락 끝, 두피까지 영양분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대신 이걸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는 날에는 따뜻한 생강물에 15분 정도 조격을 하세요. 물 한 대야에 생강 몇 조각을 넣고 뜨겁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요. 이마의 땀이 살짝 맺힐 때까지 담그면 좋아요. 이건 옛 한국인들이 기운을 원활하게 유지하던 방법이며 신기하게도 흰머리가 나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죠. 발을 따뜻하게 하면 머리까지 혈류가 자연스레 올라가요. 많은 분들에게 이 방법이 효과가 있기에는 너무 간단하다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간단하고 꾸준하며 올바른 방법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들이에요. 생강 가루나 포장된 생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편리하게 들리죠? 하지만 생강 가루는 이미 열 처리 과정에서 생강의 가장 귀한 성분인 정유가 모두 증발해 버린 상태예요. 그 결과 머리에 발랐을 때 화끈거림을 느끼고 심지어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하죠.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묵은 생강을 직접 손으로 찔러서 중탕으로 데운 후 따뜻할 때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강의 모든 정수가 그대로 보존되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급해서 머리카락을 빨리 검게 만들고 싶어
생강을 찍어 코코넛 오일이나 다른 오일과 섞지 않고 직접 머리에 바르세요. 절대 안 돼요. 그 결과 머리카락은 찝처럼 건조해지고 두피는 한여름 땡볕에 내놓은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어떤 분은 진정되기까지 일주일이 걸리기도 했죠. 생강은 본래 따뜻한 성질을 가져 자극이 매우 강해요. 진정시켜주는 물질이 없다면 마치 냄비 없이 불만 피우는 것과 같아 화상을 입기 쉬워요. 냉합차 코코넛 오일이 바로 그 냄비 역할을 해요. 보습을 유지하면서 생강의 정수가 고르게 흡수되도록 돕고 두피를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요. 그리고 마사지할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어떤 어르신이 혈액순환을 위해 뻣뻣한 빗으로 두피를 세게 긁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결과 머리카락이 자라기는커녕 한 움큼씩 빠졌어요. 두피는 손상되어 빨갛게 달아올랐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힘을 사용하는 대신 부드러운 손가락 끝을 이용해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매번 1015분이면 충분해요. 이 정도로도 두피 아래 모세혈관을 깨워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류를 촉진하면서 머리 어떤 부위에도 손상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실수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실수가 있어요. 불규칙하게 기분 날 때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해요. 첫 주는 열심히 하다가 다음 주는 까맣게 잊어버리죠. 어떤 분은 한두 번 해보고 머리카락에 변화가 없자 조급해져서 지겨워해요. 그리고는 포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스위치를 켜면 바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모낭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세포는 신호를 받고 다시 일하기 시작할 시간이 필요하죠. 마치 콩을 심는 것과 같아요. 오늘 심고 내일 바로 수확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3번,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세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조용히, 은밀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서서히 되살아날 거예요. 흰머리는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그건 경종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잘 듣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더 이상 휘어지는 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마치 다시 젊어진 것처럼 뿌리부터 검고 윤기나며 부드럽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느끼셨으면 하는 바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해요. 흰머리가 늘어나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속 순환, 마음의 긴장, 수면 리듬, 식사 습관이 무너진 신호라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은 흰머리가 나오면 무조건 염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관리는 두피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두피는 더 건조해지고 흰머리는 빠르게 번지고 가려움과 열감이 반복되며 일상이 불편해져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모발 뿌리가 힘을 되찾고 새로 올라오는 머리에서 색이 안정되고 두피가 편안해지면서 잠까지 좋아지는 변화가 찾아와요. 인천 외곽에 사시는 74세 최민준 할아버지도 계세요. 할아버지는 머리가 거의 다 휘어지고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숱이 적어 매우 위축되어 계셨죠. 아들이 비싼 영양제를 사다 드렸지만 써도 효과가 없었어요. 제 조언을 들으신 후 할아버지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따뜻한 생강팩을 하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죠. 6주 후 그 결과는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깊이 주무시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8주째에 일어났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목덜미 뒤쪽에서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염색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 거였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거예요. 잠들기 전 단 10분 따뜻하게 덮인 생강 오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 한 가지가 순환의 흐름을 바꾸고 잦은 염색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머리카락은 단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그건 건강의 속삭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귀 기울일 줄 알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할 줄 안다면 저는 언젠가 그 검은 머리카락이 가벼워진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생기 넘치는 정신과 함께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흰머리뿐 아니라 두피 열감, 가려움, 빠짐까지 한 번에 잡는 생활 루틴을 좀 더 깊이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